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은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쓸어담느냐를 봤을 때는 정말 어찌 보면 실적이 지금부터 6배는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방송을 통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렇게 쓸어담는 이유를 알아본다고 하면 참 재미있어요. 사실 지금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오히려 쓸어담으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왜? 자, 시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HBM 날개를 달면서 SK하이닉스가 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의 지난해 4분기에 또 최대 실적을 또 뛰어넘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의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미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는 빠지고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이런 거만 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을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치고 있는데, 영업이익 실적만 봐도 삼성전자의 2배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특히나 지금 이제 올해 HBM 물량을 완판시켰고요. 이어서 내년 물량도 핵심 고객인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 내에는 또 완판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이런 상황임에도 뭐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미들만 SK하이닉스를 올인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외국인들은 뭐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까지 치면은 거의 올해가 이제 이번 주까지 치면 거의 2조 정도는 매수로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지난달 대비해서는 거의 2배가 넘는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파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랑은 반대되는 게, 개인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에서는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로 본다라고 하면 신용도가 높아지는 SK하이닉스가 더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만 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또 줄어드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더 긍정적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사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물론 이런 이유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따른다라고 하면 HBM 관련되는 경쟁,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수요가 더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실적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보고서를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제 호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잠정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확정 나오는 7월 이제 말에 또 이게 확정 발표를 하죠. 그때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이게 호재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도에 내리나락을 가고 23년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상향 흐름을 돌렸어요. 그리고 24년도 들어서 또다시 하락 파동을 키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이 중요한 거죠. 과거 23년도에 상승했던 이 당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최악의 실적.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가 기억나실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게 수요가 이제 이런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이라든지 환율에 따른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서 공급망 붕괴라는 이슈가 제일 컸죠. 그래서 23년도 이 당시에 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가 당시에도 뭐라고 하느냐,
금융위기 이후 처음에 역대급 적자다. 최악의 적자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연속 적자를 낸 게 14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정말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악재다라고 했는데 23년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했다?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상승이 사실상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그 영업이익은 95%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뭐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 둔화 우려로 전반적인 국내 심리가 둔화된 결과다. 그래서 하락했다. 문제는 그래서 2분기에는 분기 실적이 이게 최악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분기 실적이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오히려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호재였던 게 뭐냐고 하면은 더 이상 나빠질 데는 없다. 정말로 이번이 최악의 실적이고 모든 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실적들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흐름을 타고 갔던 그런 이 모멘텀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했다? 이번에도 사실상 삼성전자 이런 어닝쇼크 실적 발표가 뭐 때문이냐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번이 최악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뭐라고 해? 이번 어닝쇼크의 이슈가 뭐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이제 HBM의 엔비디아 납품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메모리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거예요. 메모리 재고자산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가 이제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 재고에 따른 자산, 내가 이걸 팔았을 때 원래 얼마에 팔 것인가? 하나에 100원에 파냐, 500원에 파냐, 1000원에 파냐에 따라서 내가 이 메모리의 가격을 잡아놓은 거에 따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 재고자산 평당금에 대한 이 재고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게 뭐냐? 손실로 처리하기 위한, 말 그대로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설정해요. 손실로 처리하기 위한. 그래서 이거를 최대치로 찍어놨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사업은 그 최대치 찍어놨는데 이게 왜 이번 악재로서 소멸되느냐? 여기다 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이건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비용의 탓이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값을 못 받는다라고 판단하고 미리 손실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2분기에는 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게 일회성에서 끝난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증권가에서도 이미 이 2분기에 재고평가 충당금을 이렇게 낮게 잡을 거라고 이것 때문에 낮게 나올 거라고 예측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걸 높게 잡아가지고 실적이 마이너스 될 거다, 적게 나올 거다 생각한 것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뭐를 보고 있느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렇게까지 대규모 재고 충당금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잡은 건 뭐 때문이다? 리스크를 2분기에 털어내겠다. 지금까지 모든 악재, 어차피 나온 거, 어차피 두들겨 맞은 거, 2방, 3방, 4방 맞는 게 아니라 2분기 한 방에 다 두들겨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한 방에 다 두들겨 맞고 3분기에는 뭐 하겠다? 반등의 초석을 놓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반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HBM이란 거예요, HBM.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에 대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HBM 이제 성장 둔화되는 게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다양한 기업들이 HBM에 대한 경쟁에서 또 뛰어들게 되면서 지금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또 가격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SK하이닉스도 뭐라고 해요?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HBM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고요. 이 HBM4라는 기술적 진화와 함께 오히려 내년에 SK하이닉스는 2배는 더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2배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만큼 HBM4라는 게 크겠죠. 근데 이 HBM4를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금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활을 걸었다는 거죠. 사실 HBM3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뭐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승부를 걸어봐야 삼성전자가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애초에 HBM3E를 조금 포기한 상태고, 포기를 했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쨌든 좀 뒤로 놓은 상태고, 어디에 사활을 걸고 있다? HBM4에다가 삼성전자도 HBM4로 반격하기 위한 뭐한다?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번 분기 안으로는 이미 HBM4 양산 샘플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샘플 이 전달과 함께 정말 양산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HBM4 수율이 양산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 전환에 나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최근에도 논란되고 있는 게 뭡니까? 너무 HBM4를 서둘렀는지 테스트 통과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미 지연이 된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초기 버전으로서 테스트 통과까지 몇 단계 보완을 또 거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뭐다? 이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몇 차례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적어도 9개월 이상이 소요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HBM4에 대한 지금 이 상용화, 양산까지 SK하이닉스 최소 9개월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이 최소 통과까지가.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거 뉴스를 또 하나 빼먹었네요. 잠시만. 그래서 여기 또 따라오는 게 뭐다? 삼성전자가 21일날 발표한 게 7월 안으로는 샘플을 공급한대요. HBM4에 대한 샘플. 이거에 대해서 이미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미 HBM4에 대한 샘플이 곧 나올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든지 AMD의 이 AI 가속기에 들어갈 예정이면서 이미 사실상 뭐예요? 이 화성, 평택, 온양 공장 등의 국내 생산 거점에서 HBM4 대량 생산 체계를 마련했고요. 이미 1조 4천억에 넘는 대형 공급 계약도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뭐 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HBM4를 공급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 HBM 시장 독점이었던 엔비디아가 이제 SK하이닉스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게 어디로 들어오게 된다? 삼성전자로 이제 다시 넘어오게 되겠죠, 실적이.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SK하이닉스보다 이거를 공급하게 됐을 때 기대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보다시피 연간 실적이 2024년 대비 최대 6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6배까지. 이건 물론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HBM을 선점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이런 거, 실적 증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기반으로 보다시피 2분기에 뭐 영업이익 9조 원, 영업이익률 40% 이상 달성하면서 이 과거 메모리 시장에 SK하이닉스가 충분히 가지고 왔던 실적을 기대치로 했을 때 6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보다시피 이런 HBM4 제품을 프리미엄 수익 구조로 상용할 경우 분기당 최소 3조에서 최대 5조 원 수준의 추가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고, 분기당이기 때문에 연간은 최대 6배까지도 본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미 HBM4 인증을 누가 먼저 받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거다라는 거겠죠.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정말 HBM4를 지금 아마 먼저 이 공급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했다시피 정말 실적 6배까지 증가한다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집 잘했거든요. 이제 슬슬 다시 사들이면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말 10만 전자 돌파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를 좀 얘기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